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23쪽이 아렌트,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자, 맨 위에 줄이요.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 물리적으로 인공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자, 뭐 사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작업,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위, 노동, 작업, 행위가 이제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자, 창조하고 내가 어떤 것에 뭐 어떤 그 특정한 뭐 사회를 뭐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보탬이 되는 것, 작업이고요. 그리고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게 이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렌트는 124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고대, 자, 12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좀 잠깐만 읽을게요. 자, 아렌트는 고대 아테네 폴리스의 이제 그 상황을 주목합니다. 폴리스라는 곳은 사적인 영역과 공공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아고라요. 우리가 아고라 하면은 뭐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모델이 될 만하다라고 본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사실 그 아테네의 그 광장에 모여서 뭔가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 그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렌트가 왜 이게 이제 모델이 될 만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124쪽의 그 중간에 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1958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공개성. 자, 공공 영역의 대화는 일단 전제 조건이 공개성. 아니, 옛날 그 광장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기하면 일단 다 듣잖아요. 자, 그리고 그 부분쯤 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드러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통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적인 건 우리 개인적인 건 다 이제 좀 집에다 두고 이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 뭔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공개성과 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떨 때 대화를 할 때, 공적 영역에서 대화할 때, 의사소통할 때 중요하다고 본 게 아렌트입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꽉 차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하얀색 이렇게 옷 이렇게, 특히 원로원 같은 경우 하얀색 옷 입고 나와서 막 이게 일장 연설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걸 스피치 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웅변 학원이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을 자신감 있게 잘 조리 있게 하는 것, 웅변 대회도 있었죠.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는 어떻고, 자, 제스처, 자세는 어떻고,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언어학에서 보면은 언어학 영역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사학이라 그래요. 자, 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죠. 이게 그때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봤을 때는 그런 그리스 로마에 모여서 얘기하는 게 공적인 대화의 모델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125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아렌트는 칸트가 제시한 정신의 확장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정신의 확장은 모든 각도에서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시선의 확장이에요. 시야. 내가 원래는 이렇게 봤는데, 좀 넓어졌네? 좀 넓어졌네? 사람이 좀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125쪽이 이제 하버마스, 뭐 현재 이제 현존하는 가장 이제 훌륭한 철학자죠. 하버마스가 본 공공 영역의 대화, 의사소통은 뭐냐는 거예요.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자, 공론 영역은 미디어의 발달 등이 기반으로 한다. 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자,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이제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공론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아렌트가 제시하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얼마든지 무언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민사회, 각종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또는 시민 개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공론의 영역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125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공론 영역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형태를 전부 다 공론 영역이라고 한다. 자, 저는 이건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장. 우리가 어떤 한번 너 해봐라. 뭔가 해봐. 그렇게 할 때 그 장을 얘기하죠. 공론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공론장은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126쪽에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끝날 때쯤입니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이런 여론이 현실에서는, 자, 여론은 조직화된 지배 구조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비판과 통제를 말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은, 자, 조직화된 지배 구조를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댓글입니다. 인터넷 댓글이요. 아, 정부가 이게 지금 뭐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댓글 보면요. 그게 조직화된 지배 구조에 대해서 계속 견제와 감시와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버마스가 126쪽의 중간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하버마스가 공론 영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의 지배관계가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 불만인 거예요. 왜 누구나 대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왜 저 특정한 사람들만 말하지? 왜 특정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만 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6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공론 영역은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공론장입니다, 지금. 자, 126쪽에 그리고 아래에서 2번째 줄.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은, 자, 공론장 참여자에게 발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도 많고, 숨기는 것도 있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127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자, 모든 참여자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둘째, 사실 확인을 할 때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셋째, 자,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 자, 규제적 발화행인데, 자, 내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고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을 보면은 일단 현실이 왜곡된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없애려고 한다면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들이에요. 지금 아렌트와 이 하버마스는 뭐 평생을 이제 좀 걸고 연구를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영상 10분 가량에 이걸 지금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약간 더 이제 좀 전투적인, 좀 치열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